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계약학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박진입니다. 현재 전기정보공학부의 문태섭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계약학과 1기로 입학한 김한준입니다. 저는 기계공학부 김하영 교수님 로보틱스 연구실에서 자율주행 인지개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기계공학부 졸업하고 이번에 서울대 미래자동차 모빌리티학과 석사과정 진학하는 권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미래자동차 모빌리티학과 1기 김문경입니다. 현재 이정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입니다. 대학원은 회사 면접과 다르게 전공을 더 파고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와 가장 관련 있는 전공 과목과 제 본 전공인 기계공학에서 주요한 전공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론과 기계공학에서 4대 역학 과목에 있는 주요한 개념들을 모두 나열하고 그 개념들을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도 다른 면접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준비해봤고 학부 때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어떤 연구를 앞으로 하고 싶은지를 미리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소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자소서는 글자 수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 때는 자소서에 미처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에 좀 더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라고 자소서에 적었다면 면접 때는 왜 이런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 이런 과거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라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명확한 나라는 이미지를 제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면접 준비 잘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대학원 면접이다 보니 학부 전공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전공 복습을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에 강조했던 제어 과목들 위주로 복습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분야로 진학하는 것이어서 기초 과목인 딥러닝, 확률론을 따로 공부했습니다. 깍두기를 쓰는데 깍두기를 안 쓰려고 하는 게 너무 귀엽다. 그 티가 나나요? 우리 나머지 회사 면접을 통과하면 연구실을 컨택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기간 동안 총 3명의 교수님들에게 컨택을 할 수 있는데 교수님께 메일을 보고 수락하시면 매칭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저희 교수님 연구실에 오고 싶어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학부 수업뿐만 아니라 대학원 수업도 함께 수강을 하면서 교수님께 연구실 인턴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학부 연구생이 가능할지 문의를 드리고 인턴 생활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실 컨택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에 저는 A4 한 장 분량 정도로 정리해 놓은 제 CV를 교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교수님 반응이 궁금해. 어땠어요? 교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CV랑 영어 성적표, 학부 성적 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수님들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에는 간단하게 자기소개, 지원 동기, 하고 싶은 연구 분야도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답변을 안 주시는 교수님들도 꽤 계신데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고 답변이 없으면 리마인드 메일을 드렸어요. 이후에도 답변이 없으시면 그냥 다음 학기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인턴을 한 경험은 없고 정부 출연 기관에서 6개월 인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자유롭게 연구했던 기억이 좋게 남아 대학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구실 경험을 토대로 인공지능 쪽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했던 많은 시행착오들 덕분에 보이는 게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연구실 인턴을 하면서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리고 그 연구가 나와 맞을지 대략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학부 교과목에서 배운 개념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또 연구의 과정을 러프하게나마 경험해보면서 전문가분들의 언어와 사고방식 아니면 업무 처리 과정 등에 저를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어서 그런지 그런 점이 저는 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턴 경험하면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소서랑 지원서 쓰면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의 진로 분야가 확고한 게 아니라면 분야 상관없이 어느 연구실이든지 짧게라도 한번 인턴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턴을 조금 짧게 하긴 했지만 짧은 기간임에도 대학원 연구실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비슷한지를 제일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김박사넷에 들어가 보거나 주변 지인들과 상의해보며 지원할 연구실들을 결정했습니다. 연구실 선택에 있어서는 제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와 실제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일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과 컨택하기 전에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현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던 것 같고, 주변 선배님들이나 김박사넷을 통해서 연구실 분위기나 논문을 잘 지도받을 수 있을지 등을 참고해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연구실 홈페이지를 봅니다. 김박사넷은 연구실마다 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물론 한 번씩 검색해보기는 하지만 그 평들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 또 목표가 뚜렷하다면 연구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구 분야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무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인턴을 하는 게 조금 더 크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은 연구실마다 홈페이지에 그 연구원님들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분들께 메일로 문의드려도 되고, 직접 교수님께 찾아가서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해도 그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들이 원하는 분야와 관련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연구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발표된 논문 등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서 최근에 발표된 학회, 저널 논문들이 저의 관심사와 일치하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는 김박사넷도 어느 정도 참고했어요.